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 자,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세계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을 한번 했었고, 그 스타일이라든가 그 경제정책 특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슈퍼 트럼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슈퍼 301조 이런 경제 무역 용어가 있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 트럼프에 비하면은. 와, 이 사람 정말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100년 이래로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 다우나 뭐 나스닥 등등 S&P 등등 해서 보면요. 그야말로 뭐 경제 공황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 지수만 보면요. 어마어마한 대폭락을 지금 겪고 있죠. 뭐 그야말로 아비규환 뭐 이런 상황이죠. 이 그래프 딱 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요. 낙폭이 너무 커서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날아간 돈이 우리 돈으로 1경을 지금 육박하고 있다. 자, 미 다우지수 장중 2000포인트 급락, 낙폭 5%대로 확대. 트럼프 관세에 중국도 맞불을 놓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면요, 서로 제살 깎아 먹기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과연 누가 버티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건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해도 미국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예.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같이 덩달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던데 말이죠.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는 오르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전망도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떨어지지만 가상화폐는 다시 폭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자, 나스닥도 똑같아요. 뉴욕 증시 중국 보복 관세 발표에 이틀째 폭락, 나스닥 약세장 진입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의 주요 그 제조업들이 전부 대폭락 상태였죠. 그야말로 나스닥 6% 폭락, 하루 만에 4천조 원 증발,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패닉, 쇼크,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강세장은 끝났다. 뉴욕 주가 이틀째 폭락. 여기 하루 전에 뉴스인데요. 거의 1경 가까운 돈이 증발해 버렸고요. 금값도 덩달아 급락을 하고 있다. 그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부의 이동이 나쁜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여기 대쪽이잖아요. 이 사람. 트럼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전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금리 내리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파월한테. 근데 자신이 대통령 되니까 금리 내리라고 이게 다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수출력을 회복시키고 뭐 기업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파월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금리 내리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스탠스를 갖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난리 났습니다. 솔직히. 자, 뉴욕시청 9,600조 증발에도 트럼프는 골표 치며 관세를 옹호하고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 이렇게, 엄청난 어떤 대혼란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노림수가 있는 거겠죠. 자, 미국 정시 폭락에 트럼프 비웃는 중 상호 관세 잘못된 정책이다. 자, 결국 중국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중국만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은 중국만을 이렇게 핀포인트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일본, 한국도 포함이 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유럽 전체를 지금 적대시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정말 근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한중일 산업장관 손잡은 사진을 보고 미국 의원이 충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충분한데요. 무차별적 관세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우려를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바이든은
일본과 한국, 대만을 묶어서 미국하고 네 나라가요 공동으로 반도체 동맹을 지금 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거 전부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런 것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고 뭐고 일본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죠. 동맹이라도 뭐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일본은 몰라도 한국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지난 2일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며 한국의 25%, 일본의 24%의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일본을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 가까워지도록 연합하도록 자초한 그야말로 엄청난 바보짓이다. 경제적 바보짓이다라는 이런 반응이 미국 조야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막가파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인데요. 대머리 미란.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과격한 관세 정책, 이걸로 인해서 미국도 자체적으로는요 힘들게 돼요.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물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입해오는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그 물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면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미국산 제품이 수출이 옛날만큼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 주요 경쟁국들에 밀렸다라고 보거든요. 주요 경쟁국들에게. 미국 차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요. 성능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감성적 요소 이런 것들이 일본 차량, 한국 차량, 현기차죠. 그리고 유럽 차량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게 이게 세계의 평가 아닙니까? 차를 고를 때 미국 차가 성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택할 때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미국은 이미 제조업에서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 대신에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은 금융, 그리고 이제 IT죠, IT.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죠. 원조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세계 최고의 강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2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미국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이런 정책이 먹히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갸우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상식적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트럼프가 너무 막가파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노리는 것은요. 트럼프 본인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기업인 출신이고 실물 정치에 아주 밝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부채, 뭐 등등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보시면요. 트럼프 관세 폭탄 설계자, 달러 기축통화 유지비도 동맹과 분담하자. 자, 어떤 경우에서는요. 미국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계가 미국도 사실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세계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극 체제가 지금 중국하고 뭐 패권을 다툼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적수는 아니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죠. 어쨌거나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로서 유일하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미국이 그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결정적인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뭡니까? 경제 패권을 이거 현재는 쥐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나중에 기축통화국으로서요, 그 유일한 그 패권 국가나 다름없죠. 유로도 있지만 유로의 힘이 그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러다가는요, 중국에게 기축통화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원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 트럼프가 중국뿐 아니고 미국을 잘 되게 하려고 그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도 견제하고 미국,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동맹국도 견제하고 여기는 캐나다도 건드리고 멕시코도 건드리고 뭐 호주 뭐 다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과연 어떤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만 이익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트럼프가 글쎄요 어떤 거대한 착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미국 그 기업들이 살겠습니까? 솔직히 미국 내부적으로는요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미국 국민들이 참아주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요즘 못 참아요. 옛날에는 느긋했는데 요즘 느긋하지 않다 그래요. 전쟁을 해봐도요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끝 못 내면 바로 전쟁 때려치워라. 바로 반전 여론이 쫙 지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이제는 길게 못 군다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지금 우려가 지금 큽니다. 글쎄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트럼프는 분명히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게 너무 심하죠. 이러다가는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비관적인 혹은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이거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일각에서는 물론 민주당 쪽이지만 트럼프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탄핵하자. 물론 지금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공화당 안의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벌써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것이 만일에 40 이하로 떨어지고 3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극약 처방이 안 통할 경우에 트럼프도 사실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겠죠. 자, 이분은요, 제가 볼 때 동맹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사실 그 바이든이라든가 민주당 쪽이 사실은 동맹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 보수 농객들 중에도요, 대체로 이제 미국 민주당을 더 좋아하는 그런 농객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조갑제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한국 전쟁을 수행했던 것도 미국의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트루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요. 그리고 중요한 세계 전쟁을 수행했던 그 미국의 그 정권도 대부분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당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의 정당, 특히 보수 정당은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더 관계가 좋았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런데 좀 특수한 위치에 있잖아요. 레이건을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롤 모델로 여기고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쪽은 민주당은 뭐 리버럴이지만 진보, 이쪽은 보수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민주당, 저쪽에 민주당 뭐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등식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이 보수가 저쪽에 미국의 민주당하고도 맞는 측면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략, 안보, 동맹 이런 가치에서는 특히 군사적 어떤 목적,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요. 민주당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익 혹은 대한민국의 안보 군사 전략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에 불러낸 인물이 누굽니까? 닉슨이잖아요. 닉슨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공화당 아닙니까? 그때 헨리 키신저가 찾아가서 그 주계 장막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쭉 보면요. 중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본 거야, 중국이.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미국 그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경쟁자로 다가올 줄은 몰랐겠죠. 그 후 이제 이 중국이 개방하는 과정에서 뭐 구소련도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준 나라가 미국이거든. 그때 말이죠. 그 미국이라고 했을 때도 주로 공화당 쪽입니다. 민주당보다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도요. 트럼프가 옛날에는 처음 당선됐을 때 첫 임기 때 중국을 박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엉뚱한 짓만 많이 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중국에 대해서도 뭘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동맹관계,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미국 이익 요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과연 미국 이익이 될지 미지수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러잖아요. 럭비공인데 장사꾼이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인물인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애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어서 오라. 트럼프가 아니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좋은 뉴스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음성적으로 뭐 소위 이제 비하인드에서는요,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로는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어떤 소스가 있죠.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잡히지 않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로 움직여 줄 것인가?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통상 압박 뭐 당연히 가할 것이고요. 미국 제품 많이 이제 사라고 또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관세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 그거거든요. 거기다가 주한 미군 그 주둔비 엄청나게 또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주한 미군 주둔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조 뭐 얼마 아닙니까? 미군이 역할하는 데 비해서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 정도 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물론 숫자가 거기가 많긴 하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뉴스 보십시오. 트럼프 미국 정부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저는 이 뉴스를 여기 이제 4월 5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한국의 결정을 보고 바로 이런 어떤 미국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 기사를 보고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거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뭐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이 꾹 움켜쥐고 대통령 탄핵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자, 이후라도 한번 해주면 좋은데 과연 해줄 것인가? 자, 이것은 정말 미지수입니다. 만일 이걸 해준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일개 뒤집어 줄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분명히 자기도 부정선거에 그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부정선거 카르텔 거기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것과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발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라도 해준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통상 관련 관세 관련 이런 어떤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거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될 텐데요. 아무튼 기도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끝내 이것까지도 안 해주면은 큰 거 한 방 이것까지도 안 해주면은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화이트햇 소위 말해서 일루미나티 저쪽에 어둠의 세력들 딥스테이트 이들 음모론 영역에서는 그들과 맞서는 이 이제 정의 세력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그건 음모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그 나름으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주요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밝은 뉴스가 거의 없어. 그래서 트럼프 과연 이대로 실망만 줄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결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업 수완도 있고 분명히 천재적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글쎄요. 분명히 강원 양면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초강수를 두면서도 나중에 또 다른 카드를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